네, 자,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험 보신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적으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중개사법이 체감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현장에서 문제 푸실 때 평소에 보던 표현이 아닌 문제들이 꽤나 있었고, 또 박스 처리해서 조합형 문제가 11문제, 박스형 11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물었을 때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 26문제가 나왔습니다. 26개. 옳은 것이 50%가 넘어가면 그 문제 굉장히 보통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틀린 것이 뭐냐 이걸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옳은 것이 뭐냐 이것이 26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박스도 있는 데다가 옳은 것이 뭐냐 하니까 5개의 질문을 정확하게 다 보시고 정답을 찍어야 되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마 힘들게 푸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에 참 환경이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신 대로 그냥 쉽게 이렇게 좀 출제를 해주면 좋은데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문제를 꽈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정답을 찍어야지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나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내용을 하나씩 뜯어봤을 때는 수업 시간에 늘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답 처리가 되고 그랬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멘탈 강하게 그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들 아마 최소한 8점 이상으로 아마 합격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좀 당황하셨거나 순간적으로 좀 긴장감이 많이 고조가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랬다면은 아마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허비했거나 시간을 좀 소요했거나 아니면 아마 좀 힘들게 40분까지 좀 끌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해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에 중개사 법령상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중개보조원은 대상물에 관한 설명 의무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조원은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자,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우리가 얼핏 보시면 이중 소속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맞는 지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시 보니까 이 소공이가 그 소속 법인의 임원이다. 그 말이죠. 직책이 상무이사로 소공이 직책이 상무이사가 된 거 이번에. 그러면 다른 사무소하고 이중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한 소속입니다. 한 법인의 소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은 대충 보면 이중 소속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중 소속이 아니에요. 이게 1번 문제로 올라오니까 순간적으로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는데 자 1번 다시 보실게요. 그 소공이가 그 법인의 상무이사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상무로 일할 수도 있죠. 또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법적 신분은 소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무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없다. X. 3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X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4번 질문요. 우리 늘 보던 거 개공이가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빨만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빨 5개를 뽑는다 했어요. 500이야 과태료, 500만 원이야 과태료 사료. 업무 정지가 아니라 500이야 과태료라는 거예요. 그죠? 늘 보시던 거. 그러니까 4번까지 내려오시면 돼요. 2번만 통과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4번에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5번. 설명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형 계획 공법이잖아요. 공법. 저 뚱땡이 쪽이잖아요. 공법. 공법은 당연히 설명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 일도 좋겠어요. 용도 지역 같은 거요. 당연히 설명해야 되겠죠. 포함되지 않는다. X. 정답은 5개 뽑는다는 거. 4번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사무소 등록인데요. 옳은 걸 찾아라 했고요. 1번에 한명회사 동업회사인데 동업회사 등록하려면 사원, 임원사원 경영진이죠. 주식회사 경영진을 임원이라 하고 한명합자회사의 경영진을 무한책임사원, 줄여서 사원이라 하지요. 경영진입니다. 자, 경영진들은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맞는 거잖아요. 경영진들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원이 다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교육 받는다. 그렇죠. 1번이 그냥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1번 정답이에요. 자, 2번 질문. 자본금 1,000만 이상인 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이상. 상법상의 회사거나 조합법상의 조합이 되죠. 사회접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다. 자본금 미천은 5천만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니단 말이죠. X. 자, 3번.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공인중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표자 포함. 자, 시험에 포함 나왔어요. 포함인지 제외인지 항상 구별하는 거, 그죠? 늘 보던 거. 포함이냐? 포함 나오면 제외인가? 제외 나오면 포함인가? 아, 보니까 포함 나왔어요. 생각하니까 제외란 말이에요. 이 자격증을 제외 빼고도 나머지 경영진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됩니다. 그래서 포함이 아니라 제외. 자, 4번요. 법인이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 같은 거죠. 등록할 수 있다. X. 자, 법적 구조이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죠? 장롱면허 가로 열고 소공은 제외 가로 닫고 늘 보시던 것. 그래서 요분하고 요분에 한해서만 등록할 수가 있다. 요거 아니면 요거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너 아니면 내가 못 산다. 너이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자 아니면 법인이 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단체, 권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등록할 수 있다. X에 대해 X. 처음 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용은 뻔한 내용인데 꼭 이렇게 꼬아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데, 그렇죠? 1번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내려가셔가지고 또 고민하실까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4번 X가 되고 5번 이건 연습된 거예요. 소유권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된다. X. 건물 임차 세를 얻어도 된단 말이죠. 공짜로 빌려요. 사용 차권도 가능하잖아요. 반드시 건물을 소유권으로 삽버려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정답.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 반드시 나온다고 했고요. 물어봤는데 1번을 그냥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결격 사유 시험 100% 결격 사유 구별하시는 걸. 피특정은 결격이 아니잖아요. 피한정하고 피성년이 결격이잖아요. 기업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 니은을 X 하시래요. 피특정 X. 자, 디귿에 자격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했어요.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결격. 결격인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으면 법인도 결격. 경영진들은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자, 임원이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결격이요. 결격인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뭐가 된다? 결격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자, 리얼에 등록 취소가 나왔네요. 시험이 쉽게 나오면 등록 취소가 안 나올 것이고,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등록 취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죠. 등록 취소되고 3년간 결격. 자, 원칙은 이 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되면 절등치 8가지, 상등치 10가지, 합이 18개의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로 등록이 취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 3년이 경과된 후부터 중개사무소 종사가 된다. 단 예외가 2가지 있어요. 하나가 뭐다? 결사해 및 결격, 사망, 해산, 미달로 등록이 취되었다 했으면 취소된 날 기준으로 3년 있다가 종사할 문제가 아니라 결사해 및 자체가 해소가 되대요. 폐업 전의 사유로 재등록 관청이 등록을 취소했다면 취소 3년에서 그렇죠? 폐업 기간, 방성 기간, 폐업 기간을 공지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가 나왔단 말이죠. 자, 사유가 뭡니까 했더니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되었대요. 결격, 사망, 해산입니다. 해산으로 등록이 취되면 취소된 날 기준으로 3년 있다가 종사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요 사유 자체가 사망, 해산, 결격, 미달 자체가 해소하면 됩니다. 자, 리얼에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이 취되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 3년하고 관계없죠? 결격 사유 자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격이 아닌 거예요. 등록 취된 날부터 3년간 결격이다 하고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자체가 해소가 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해산으로 취득됐으니까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인 다시 만들면 바로 요건 갖춰서 바로 등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리얼은 결격이 아닌 거지요. 자, 결격인 거 기억하고 디귿 정답 2번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자, 4번 갑니다. 중개대상물 해당돼서 모두 고르세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지요. 기억에 공장재단 중개대상물 맞지요. 니은에 영업사항에 노하우가 있다. 권리금 얘기잖아요. 권리금은 결격사유가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감유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살아있지요. 얼마든지 처분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자, 리얼에 건물이죠. 건물. 보존 등기가 아직 안 된 신축 건물이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이니까 건물로서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한 거죠.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 디귿, 리얼 정답 3번 나오겠어요. 3번. 맞추셨죠? 자, 5번 갑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요 문제는 이제 뭐 결격 사유를 포함한 종합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 지문에요. 자격이 취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결격이죠. 중개사무소 종사가 안 될 것이고 시험도 못 봐요. 그렇죠. 응시 자격도 없더라. 자, 그래서 자격이 취되고 3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존이 될 수가 없다. 5. 2번 공인중개사는 자기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연습된 거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격증 양도대는 안 되는 거지요. 3번 자격정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니까 종사가 안 될 겁니다. 자, 정지받고 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최대한 먹었다 하더라도 자격정지는 6개월까지 먹을 수 있는데 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결격에서 벗어난 거예요. 결격에서 벗어났으니까 임원이 될 수가 있다. 5. 자,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케 하였다. 이름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양도되어라는 얘기잖아요. 자격증을 빌려줬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양도되오니까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X죠.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로 갑니다. 양도되어 취소 빌려주면 취소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은 그냥 X가 됩니다. 자격 정지 아니라 자격 취소로 가셔야 되겠죠. 자, 이거 서비스 문제네요. 그죠? 4번은 그냥 5번 문제는 그냥 4번 찍었으라 이렇게 봅니다. 5번은 맞겠죠? 공인사 아니면 사칭하거나 유사명칭을 쓰지는 못한다는 걸 대표로 하는 거 유사명칭이니까 사용할 수도 없을 거예요. 5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X가 되겠어요. 오케이, 맞췄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거요, 겸할 수 있는 거 몇 조 할 수 있다? 법제 14조. 중개법인 할 수 있는 거 시험 콩 나옵니다. 자, 중관상 기분경경, 중관상 기분경경. 스님의 관상을 보니까 기분이 경경자집니다 했는데 기억을 보니까요, 분양대행이 나오죠. 분양대행은 오로지 뭐하고 뭐요?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 됩니다. 밑에 깔린 거요, 택지, 토지 분양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렇죠.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기억에 주택 보셨나요? 뒤에 용지를 보셔야 돼요. 용지. 주택만 보시면 안 돼요. 주택 용지니까 줄이면 뭐가 돼요? 택지죠, 택지. 토지 부분이란 말이죠. 토지 쪽 분양대행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X 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에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대행,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14조무 맞지요? 니은 O. 디귿 이용개발 거래가 난 상담 O가 되는데 뒤에 금융할선이 붙었잖아요. 뒷부분 X 하셔야 됩니다. 뒷부분 X. 자, 리얼 경매, 공매 이게 동산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를 왜 이렇게 내는 거요? 그죠?
경매, 공매 당연히 뭐다? 부동산이 되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대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동산 대리하게 되면 14조 안 나온단 말이에요. 14조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아유 근데 문제를 자꾸 이렇게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문제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출제위원이 깔끔하게 내든가 그죠? 그죠? 이거 주택에다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또 요거는 맞는데 뒤에는 틀린 걸 붙여놓고 부동산에 부자를 떼고 동사를 X다 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요. 대학 교수님들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미음에 법인인 개공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재무 제공 가능하지요. 14전무니까 미음 O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 2번을 찍어 주셔야 돼요. 내용 다 아시고 시험장 갔는데 그렇죠?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고 정확하게 구별하고 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이요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그렇죠. 어쨌든 2번을 탁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지 점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맞췄으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싶고요. 저도 그냥 해설 강의 수업 시간 다 한 거예요. 맞고 거의 뭐 수업 제대로 들었다면 9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하고 끝내면 저도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 함정이 많다는 거예요. 지문마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서 시험 보실 때는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쨌든 6번은 아까 그 앞 페이지에 6번은 2번으로 찍어 주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 문제. 분사무소인데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군에 주사무소가 있을 때 동일 군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 분사무소 설치 요건 4가지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책보 시주 4가지. 책임자,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특수법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정 설정합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 시군 구별로 1개만 둘 수 있는데 주사무소 하나를 제외합니다. 오케이. 자, 주사무소가 갑군에 있다면 그 갑군에는 분사무소 둘 수가 없죠. 있다. X. 2번.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 관청부터 인가받는다? 아니죠. 설치하고 만다. 사후에 신고하시면 되죠. 그래서 신고하고 필증 받는 거예요. 신고 필증. 뭐 사전에 인가받는다. 이게 X죠. 말이 안 되죠. 자,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사업자지요.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분사무소 둘 수가 없죠. 3번 정답. 분사무소 요 지점은요. 오로지 누구일 때만 법인일 때만 자 법인 사업자일 때만 분사무소 둘 수 있는 것이지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무소 하나만 두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나이스. 자 4번 다른 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어디다가 동그라미 친다고요? 다른 법. 그 개별법에 따라서 중개할 수 있는 특수법인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하는 지역농협 얘기입니다. 지점장이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잖아요. 두어야 한다. X. 자 5번에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지점장이 되려면 실무교육 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사가 들어 실무교육 누가 합니다? 시도의사. 실무교육 시도의사. 등록관청 X. 정답은 3번 됩니다. 오케이. 자, 나이스. 자, 8번 문제 갑니다. 등록증 법인 개공인데요.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돼야 되는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야 했는데 자, 일단은 사무소 이전 시험합니다. 이사 왔는 띠용 등록증 들어가요. 그 다음에 2번에 휴폐업 시험 갑니다. 5번에 휴업 시험 갑니다. 휴폐업 시험 갈 때 등록증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는데 자, 3번, 4번에 분사무소 나왔거든요. 분사무소 나왔을 때는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간다? 신고필증 들어가야 돼요. 신고필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 지문에 설치 신고합니다. 설치 신고할 때는 신고필증도 필요 없죠? 등록증은 아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된다? 3번 정답이 돼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요.
분신실없사. 분신한 친구는 쓸데없이 적은 친구다. 분신실없사. 등록 신청할 때 구비술이요. 등신사실사. 등신 친구는 사실 적은 친구다. 그렇죠? 분신실없사. 분신한 친구는 쓸데없이 죽은 친구다. 자, 그래서 실무교육,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보정, 업무 보정 설정했다는 거, 사무소 확보했다는 거. 자, 그래서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든 신고필지는 뭐라 필요 없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 4번 지문에서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신고 필증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신고 필증이. 그러니까 요 등록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분사무소에 대한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자리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4번도 요것도 요 복수 정답이 될 겁니다. 4번도. 자, 근데 이거는 8번 문제인데요. 그죠? 3번은 명확하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 이 4번은요. 이건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거는 4번은요. 그러니까 이 4번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사무소는 등록증이 첨부되어서 휴폐업 신고하는 거고 분사무소는요. 등록증이 없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사무소 본점은 등록증을 벽에 거는 거고 분사무소 지점은 신고 필증을 벽에 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할 때는 무엇을 반납합니다? 신고 필증을 반납하는 것이죠. 등록증 본점에 있는 등록증을 띄어서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 내어버리면 그럼 본점은 뭐를 벽에다 걸어야 됩니까? 그렇죠? 본점은 일을 하는데 지점만 휴업하거나 지점만 폐업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할 때 본점에 걸린 등록증을 띄어서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본점 벽에는 뭘 걸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시면 안 돼. 이거는 왜 냈냐면 추측컨대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할 때 그 휴폐업 신고서 있죠? 그 신고서에 보면 이제 등록증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마 그 내용 갖고 법 조문 보면 등록증 첨부해서 휴폐업 신고해야 된다 해놓고 분사무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조문 자체가. 그래서 아마 형식적으로 법 조문이든 휴폐업 신고서 서식이든 형식적으로 그냥 판단하신 것 같아요. 출제하신 분이. 근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요. 성격상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벽에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할 때는 신고 필증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논란의 여지가 무지 많습니다. 어쨌든 3번을 찍으셨다면 지금 가다반이 아마 3번 처리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쨌든 3번 하면 점수가 나올 거고 4번은 이거는 충분히 이 제의가 들어갈 만한 또 이 제의가 들어가야 될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갑니다. 자, 9번은 이제 인장인데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고요. 자, 1번 지문에 보조원은 인장으로 해야 한다. 그냥 X. 자, 2번 도장이 바뀌었어요. 도장은 치는 거자리. 바뀌었는데 1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7일. 가죽 치세, 바꿔 치세. 이 도장은 7일.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인장은 분사무소 시무청에 등록한다. X.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것들 전부 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주사무소 소지 등록청. 자, 4번에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인감증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X죠. 법인은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을 합니다. 하는 것이고 분사무소 인장은 원칙이 법인의 인장이고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된다. 이 말도 사실 틀린 말이 됩니다. 자, 5번요. 인장 위반은 뭐밖에 없다? 정지밖에 없어. 인장 정지. 그래서 소공이니까 막도장을 찍거나 등록하지 않은 막도장을 찍거나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자격 정지 대상이 되고 정지는 당연히 6개월 범위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옳은 거 정답 5번 정답. 오케이. 자, 10번 문제. 사무소 명칭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요. 자, 우리 개공의 사무소 명칭은 둘밖에 없잖아요. 하나가 뭐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하나가 부동산 중개. 이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맞지요? 1번 그냥 정답이 됩니다. 1번 정답. 오, 끝.
자, 2번 질문. 사무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인데 이런 명칭을 쓸 수는 없지만 이런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X. 이런 명칭은 개공, 등록된 개공만이 사용하는 것이지 무등록인 자는 둘 중에 뭐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 되어 있죠. 없다. 자, 3번. 5개 광고물 중에서 간판 설치할 때는 성명을 표기를 해야 합니다. 표기할 필요가 없다. X. 자, 4번에 간판 잘못 달았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죠? 등록관청. 등록관청에서 철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간판 관리 누가 하죠? 간판 관리 등록관청이죠. 예전 시험 문제가 시도지사가 철거 명령할 수 있다. X.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이 철거 명령할 수 있다. X가 되죠. 등록관청 나오셔야 되고. 자, 5번에 표시 광고할 때 소연 명성 등록번호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시를 해야 되겠죠. 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5번도 X. 자, 정답은 그냥 1번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11번 문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자, 표시 광고가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1번에 보존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X. 보존 이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존 이름을 썼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단 말이죠. 표시할 수 있다. X.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위에서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맞지요? 국토부 고시 내용을 우리가 백선할 때 고시 내용까지 다 했었단 말이에요. 좀 심하게 했지만 준비를. 어쨌거나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맞지요? 가격 적을 때 단일 가격으로 적으세요. 면적 적을 때 평형 적지 말고 제곱미터로 적으세요. 다 국토부 장관 고시거든요. 2번 정답. 자, 3번. 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돈 준다. X.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중개법에 4명이 있어요. 간첩 부양, 무양, 부정등록 양도되어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양도되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포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4번 인터넷 광고할 때 소면가 종형, 소면 먹으러 가자 정신이 형, 건물일 때는 총싸 빵빵 욕 입주관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인터넷 광고할 때 사무제 사항은 명시하셔야 된다. X. 사무소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개공의 성명도 적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나오잖아요. 소명가 종형. 자, 5번 모니터링인데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 있잖아요. 수시 모니터링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기본 모니터링은 매월 하는 겁니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 하는 겁니까? 분기별. 오케이. 기본 분기별. 자,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 수행한다. X. 6개월이 아니라 분기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러니까 분기니까 3개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기본 모니터링이다 하는 거. 6개월 했으니까 X가 되겠죠? 자, 정답 몇 번 됩니까? 정답 2번 정답. 오케이. 자, 12번 갑니다. 사무소 안에 게시할 것 벽에 비룸박에다 거는 거 등짝 보쇼 벽에 거는 거 등짝 보쇼인데 3번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죠. 이 등록증은 중개업의 등록증이죠. 예전에 출제위원께서 이거 한번 내셨다가 요걸 그렇게 엄청 욕을 많이 드셨는데 그 기억을 또 잊어먹으셨나요? 또 이거 나왔네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죠.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중개법의 중개업의 등록증을 중개법에 따라서 벽에 게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증은 세법에 따라서 게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1번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이든 사본이든 벽에 게시할 의무가 없죠. 등록증하고 자격증, 보증증서 수수료표 이렇게 4가지를 벽에 그려야 되겠죠. 자, 4번에 사본은 아니죠. 뭐다? 원본을 벽에다가 게시하는 것이고 5번에 요 등록증 자리에
분사무소니까 뭐를 벽에 겁니다? 신고 필적을 벽에 걸어야 되겠죠? 정답은 5번 정답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서비스 문제예요. 그죠? 예, 맞추셔요. 그냥 1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한 문제 그냥 드릴게요. 이제 그런 문제인데 3번 지문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3번이. 그렇게 요걸 먹었으면 내지 말아야 될 지문인데 저 3번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어쨌거나 여기에 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 5번 정답. 자, 13번 갑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관할 지역 밖으로 나가버리고 했어요. 관할구역 밖으로 갔으니까 등록증 변경 교부는 안 되고 등록증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재발급, 재교부해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1번 지문요.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 교부하거나 그 말은 X가 되겠죠? 주소만 변경, 고칠 문제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달라졌으니까 아예 재교부해야 한다는 거. 변경 교부하거나 X. 자, 2번 그냥 공식이네요. 공식. 신축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붙는 서류가 있어요. 지연서, 지연이 그냥 붙어요. 대장, 지연, 사유서 그냥 붙는 건데 첨부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2번 X. 자, 3번 이전 신고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되는 겁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했으니까 X. 자, 4번 분사무소 이전합니다. 이전 신고는 무조건 며칠? 10일 내에 이전 신고하는데 분사무소 하는데 모든 신고 전부 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안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인장 등록 전부 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안청 시험 꼭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죠? 5번 질문 시험 자주 나옵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및 시험에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X 이전 전 및 이전 후 오케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죠? 5번에 분사무소 이전하면 어디에다 이전 신고합니다. 주사무소 소재 등록안청. 그러면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안청은 이전 전 시군구청장 및 이전 후 시군구청장에 통보를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전 전 및 이전 후 하면 O합니까 X합니까? 잘 모르겠다 했고요. 이전 전 및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정답 5번 정답. 오케이. 자, 14번 갑니다. 휴폐업.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폐업 전의 경우에 대해서 위반행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 폐업 전이든 폐업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든 두드려 맞으면 업무 정지든 과태료든 두드려 맞으면 두드려 맞은 날로부터 1년간 부어있다 했어요. 맞으면 1년간 붙는 거예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날 기준입니까? 처분일 기준. 그렇죠? 두드려 맞은 날로부터 1년간 부어있다는 거. 처분으로부터 1년이죠. 폐업일로 하면 X가 된다는 거. 자, 2번. 개공이가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 신고되는 경우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 일 그만두고 몇 년 내에 1년 내에 일하러 다시 들어올 때는 그 교육이 면제가 된다는 거. 오케이. 2번 2번은 O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틀린 것이다 했으니까 1번 그냥 틀렸네요. 1번 그냥 정답이 되고 2번 O, 3번도 O. 공탁금 세 글자. 폐업 사망했을 때 3년 이내 회사할 수 없다. O. 4번도 O.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폐업할 수도 있다. 5번도 O. 폐업 신고 수수료 납부 사항이 아니다. O. 행정수수료 돈 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돈 내는 경우 몇 가지? 6개. 시험 볼 때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분사무소를 신고할 때 수수료,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휴폐업 신고할 때는 돈 내지 않습니다. 돈 내는 거 아니다. O.
자, 정답은 틀린 걸 찾아야 했죠. 그죠? 1번이 X. 자, 두드려 맞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대 부어 있다는 거, 그거요. 그렇습니다. 예, 1번 X. 되셨죠? 자, 15번 갑니다. 거래계약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 개공인은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만 계약서 작성 교부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O. 배필 사건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중개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함부로 배필해 주지 마세요. 그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중개해서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때만 자기가 계약서 작성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오, 자, 이번 시험 꼭 나옵니다. 서명 및 날인 또는 날인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오. 자, 거래계약서 필요적 예상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거예요. 인물 계약서 누가 쓴다? 권상우. 아, 우리 동네 인물이구나. 우리 동네 물건이구나. 그게 그 자식이 논산 피바다 논산 조개가 되었구나. 논산 피바다 엎드드부터 다두구두구 엎드드부터. 자, 그래서 인떡당 물건에 패스 물건인데서 권리진행 거래대금 계약금. 자,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계상에 해당한다. 오, 필요계상 맞습니다. 4번도 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5번 지문요. 다운계약서 쓸 때 1년 1천 없습니다. 개공일 때는 어디로 갑니다? 상등치는 다 업무 정지 사유. 소공이가 다운계약서 썼다면 소공 자격 정지. 자, 개공이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썼다. 상등치죠. 등록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1년을 그렇게 열심히 반복하시고 시험장 가서 이게 안 보였어요. 아이고, 왜 안 보였을까? 이거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등록 취소 해야 하는 절등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상등치. 그래서 해야 한다 했으니까 5번이 X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것 5번 X. 오케이?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손배 책임 틀린 것을 찾아라.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언제까지 보정 설정한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하죠. 보험이나 공제나 공탁해야 합니다. 오, 자, 보정은 한 번만 설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계속할 때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종류를 바꿔요. 남자 바꿔요. 남자를 바꿔요. 기존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남자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버려야 되지. 그래야지 끊어지지 않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설정한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정을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오, 자, 1년짜리 공제 가입했어요. 계속 일을 하는 동안 유지가 돼야 되니까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1년이 끝날 때 또 공제료 내는 거예요. 1년짜리 보험 들었다. 보험료 냈죠. 1년 돼 갑니다. 만료일까지 또 1년 보험료를 내야 또 1년 연장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 됩니다. 오. 자, 4번. 손배 책임을 보장하면 좋지. 업무 보정. 보정 없이 일을 했어요. 손해배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손배 책임, 절등치, 상등치, 상등치. 손해배상 상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자, 5번 지문. 사고 났어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 공제 처리했어요. 보험금으로 돈 물어줘 버렸어요. 공제금으로 돈 물어줬어요. 돈 지급되면 보정 역할이 끝나지요. 기존 보증 깨져요. 깨지고 이제 구상권 문제가 생기죠. 다시 일을 하려면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며칠 내에 만들어준다? 15일, 보름달, 늑대인가? 그렇죠? 15일. 30일 XX, 5분 X.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5번 X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17번 갑니다. 개공갑의 을이 소공이가 중개행위를 해서 의뢰인에게 뭐 중개를 했나 봐요. 뭐 사고 쳤다. 우리 시험시간에 늘 봤던 거짓행위, 사기를 쳤다. 의뢰인이 전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간주규정 15조 제2항. 그래서 사장님도
본다 때문에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책임 다 진다는 거. 오케이. 자, 1번 지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사장님 행위로 본다. 오, 그렇죠. 추정한다. 추정 X. 본다. 오, 간주 오. 자, 2번 시험 꼭 나오는 거. 서명, 민날인 들어가죠. 담당, 소공이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이란 말이 없잖니.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소공을의 중개행위로 중개 완성되었다 했으니까 소공이가 업무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함께 서명 및 날인 오. 3번도 오. 소공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경매를 못 가요. 소공인은 경매장은 못 가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오. 자, 4번 지문요.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 거짓행위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또는 벌금 먹을 때 그를 고용한 개공이도 해당되는 징역을 먹는다. X 해당되는 뭘 먹는다? 벌금 먹는다. 그래서 50조 양벌 규정에 양쪽 다 처벌한다는 양벌의 벌은 징역을 얘기한다, 벌금을 얘기한다? 벌금 얘기한다. 양벌의 벌은 벌금. 그래서 여기서 징역 먹어도 사장님 뭘 먹는다? 벌금. 여기가 1,000이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먹지요. 직원이 벌금 먹어도 사장님이 뭘 먹는다? 이게 해당되는 벌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결례하지 않았다면 벌금 먹지 않는다. 자, 그런데 징역을 받는다 했으니까 4번 그냥 X가 되겠죠. 5번 지문. 보험 든 거요.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되겠죠. 오케이. 주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제공을 해야 한다. 오, 틀린 거 몇 번? 4번 X.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중개보수 틀린 것을 찾아라 했잖아요. 중개보수 이론 있고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이 나올 때가 됐는데 계산이 안 나오고 또 이론만 2개가 나왔네요. 그죠? 그렇죠. 어쨌거나 자, 갑의 고의 과실 없이 우리 잘못이 없이 거래가 깨졌다. 우리 잘못이 없잖아요. 받을 수가 있죠. 복비를 보수 받을 수 있다. 오. 자, 2번 주택의 복비는 어디로 간다? 주택은 어디로 간다? 쪼레로 가고 주택 이외의 것들이다. 그러면 국토부령 전국이 똑같죠. 주택은 그 동네 쪼레. 주택 이외의 것은 전국 공통.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초과 수수료 관련해서 당자 수표 나오면 당연히 처벌되고, 그 다음에 잘못 해석, 쪼레를 잘못 해석했다 이 말 나와도 무조건 처벌이 된다 했어요. 그죠? 잘못 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판사님 제가요 분양권은 주택인지 몰랐거랑요. 그래서요 쪼레표를 잘못 봤어요. 쪼레로 가는지 몰랐어요. 또는 쪼레에서 0.4%인데 제가 착오로 10.4로 잘못 봤어요. 취소시켜서 업병으로 봐주세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잘못 해석했다 이 자체로 뭐 한다? 그냥 처벌한다 했어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잘못 해석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다 처벌을 하는 겁니다. 포괄 수수료, 포괄 나오면 처벌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죠? 겸업 수수료, 분양대행료, 권리금 할선료, 겸업 보수는 중개보수와 관계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 잘못해서 그대로 시험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서 초과해서 받았죠. 처벌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3번이 그냥 X가 되겠어요. 4번 늘 보시던 거 초과분 무효라는 거. 자, 5번도 늘 보시던 거 복비 언제 받아요? 복비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가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지완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대지완 날 됐지요. 대지완 잔금 지급일에 우리는 복비를 받더라. 5번 O 맞는 말.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 X. 자, 갑니다. 19번.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금지행위에서 한 2문제는 나오리라 이렇게 봤는데, 그죠? 거래질서 교란행위,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 2문제는 나오리라 봤는데, 아유, 그냥 꼴랑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그죠? 자, 어쨌거나, 요 4번하고 5번은 추가된 거래질서 교란행위고, 그냥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쉽게. 거금 맺힌
정직상투시키야 이 얘기죠. 그래서 시세를 조작합니다. 금쟁이죠. 위반 시 3년 3천. 5번에 카르텔 단체를 구성해서 불법으로 담합하는 거죠. 거래일서 교란행위 3, 3천. 자, 그 다음에 1, 2, 3번은 늘 나오던 거. 늘 나오던 거. 1번에 무등록 불법 불합할지 알면서 포인트. 그를 통해서 일 받았다. 무등록자하고 친구 협력하는 거지요. 1년 1천. 금지행위 해당이 되겠어요. 자, 2번 중개일행과 직접거래. 중개일이나 직접거래하면 처벌되죠. 직접거래는 3, 3천 처벌되는데 2번 지문요. 중개한 개공이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세얻었대. 중개인과 직거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개공을 통해서 임차세를 얻었대요. 다른 개공을 통한 중개를 통한 거래, 직거래가 아니라 간접거래. 간접거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 2번. 다음에 이제 3번에 중개인과 직접거래 처벌되겠죠? 이 중개 의뢰인은 의뢰인의 대리인과 수민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싹 다 금지행위인데 2번은 간접거래니까 2번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 정답 2번 정답. 오케이. 자, 20번 갑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치유 사유를 그냥 통으로 함정 줘버렸네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치유 사유 일부 우는 정해져 있다. 인생의 일부는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 있다. 우리들은 공인중개사로 이미 태어났다 했어요. 태어날 때 응이 아니라 공인 태어났다는 걸. 인생의 일부는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지정받고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지정취 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때도 지정취 될 수 있죠. 운영 규정에 위반합니다. 석 달 내에 승인받지 않거나 또는 변경 승인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병행했거나 승인받은 규정과 달리 지 마음대로 운영했을 때 지정 취소 플러스 500 이하 과태료. 의뢰받은 정보와 달리 허위 정보 공개합니다.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1천. 사망 해산 운영 불능 지정 취소 사유. 요때는 청문한다 안 한다? 청문하지 않는다. 자, 그럼 기억에 운영 규정을 지 마음대로 변경하고도 변경 승인 받지 않았다. 지정 취소 사유죠. 기억은 취소 사유. 자, 니은에 개업공인중개사 회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달리 의뢰받지 않은 정보, 허위 정보를 막 공개합니다.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1천.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1년이 나와야 돼. 1년. 6개월 이내에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건 지정 취소가 안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1년 이내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X. 자, 리얼의 사망, 해산, 운영 불능, 그렇죠? 개인의 사망은 법인의 해산 같은 말이죠. 지정 취소 사유 맞는 거고, 미연도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운영 규정 위반. 운영을 지 맘대로 운영했다는 거죠. 달리 지 맘대로 운영한 거예요. 지정 취소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지정 취소 사유 모두 찾아라 했어요. 모두 찾아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얼, 미연. 기억, 니은, 리얼, 미연. 정답 4번. 4번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교육제도, 교육이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 했어요. 오케이.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는 거 연수교육. 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 보조직 직무교육. 보존 이외자가 되고자 할 때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는 것이 연수교육. 요 세 가지 필수교육 말고요. 임의교육 있죠? 개나 손할 수 있는 거. 사고 예방교육. 예방교육하기 10일 전까지 통지나 공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무교육, 법부직, 연수교육, 변부직, 직무교육, 찍찍, 이빨이 세리하게, 실무교육, 12, 16, 바리스타 교육 서는 시간. 자, 1번 질문요.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 아닌 사원. 자, 법인의 공인중개사에 있든 없든 사원 임원은 뭐다? 경영진이잖아요. 이때 사원은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줄여서 사원이라 하잖아요. 경영진이란 말이죠. 경영진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전원이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X. 보존 이외의 자가 대고자 할 때는 다 실무교육 받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다. X. 2번. 실무교육 시간 이빨이 세리잖아요. 이빨이 세리. 26X가 돼요. 28시간 이상.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존이 받는 실무교육. 보존은 실무교육 안 받잖아요. 보존이 받는 것은 무슨 교육? 직무교육이고, 직무교육은 변경, 법제도 변경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교육은 뭐만요? 직업, 윤리만 교육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3번 X. 자, 4번.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4번이 되겠죠. 그죠? 임의교육, 사고 예방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안 가지요. 그러니까 교육비 지원해 줄 테니까 좋은 교육을 공짜로 해줄 테니까 받으러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했어요. 어쨌거나 교육비 지원은 어디만 나온다? 교육비 지원은 사고 예방 교육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개나 소는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번 정답. 5번 소공인은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것은 맞는데 실현당한 누구입니다? C 도지사. 교육 담당은 누구죠? C 도지사가 나와야 돼요. 그죠? 국토부 장관이 지시하는 연수교육 받는다. 5번 X가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정답. 오케이. 자, 22번 갑니다. 과태료 누가 때리느냐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누가 때리는지 꼭 보셔야 된다 했어요. 그죠? 자, 기억에 간단하게 할게요. 거래 정보 사업자 덩치 큰 거 나왔어요. 거래 정보 사업자 무조건 누구다? 국장. 거래 정보 사업자 무조건 누구다? 국장. 협회 나왔어요. 협회도 무조건 누구다? 국장. 그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나왔다. 그것도 국장. 정보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국장. 기어고 니언어. 디귿. 등록증을 벽에 안 걸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때린다? 등록 관청. 자, 그다음에 자격증 나왔죠. 리얼에. 자격이 취되면 자격증을 반납 쳐줘야 돼요. 7일 내에. 하지 않으면 자격증 나오면 등록 관청이 아니라 누구다? 시 도지사. 자격증 나오면 시 도지사가 나와야 되고요. 등록 관청 X. 자, 미험에 등록이 취된 자로서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반납 7일. 그죠? 등록이 취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데 시의사가 나오면 안 되죠. 누가 나와야 된다? 등록 관청이 나와요. 등록 관청. 그래서 리얼도 X, 미음도 X. 자, 바르게 연결된 걸 찾아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정답 2번 나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오케이. 다 맞추셨죠? 이거 틀리시면 없죠? 그런 분 없으시죠? 자, 넘어갑니다. 23번. 오우 예. 오이 쌈빵 쭉쭉 오이 쌈빵 컴퓨터 통신 컴퓨터 통신.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갖추되고 부가 통신 사업자 되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 처리사 1명 이상 회원인 개공의 수가 전국에 500명 이상. 오이 쌈빵 나오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 개공만이 회원 가입이 되는데 공인중개사 장롱면허하고 했다 하더라도 숫자가 5이 쌈빵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을 찍었을 거예요. 5이 쌈빵 정답 4번 나옵니다. 오케이. 다 맞추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4번 갑니다. 자, 자격 취소냐 자격 정지냐 그 사유. 자격 취사유. 자격 취소 어떨 때? 부양자 징역 간다. 불황 생활하는 자는 징역 갑니다. 부정하게 취득했어요. 컨닝해서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게 자격증 나갔잖아요. 자격은 취소되겠죠. 자격 취소. 양도 돼요. 빌려받았어요. 양도 돼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중에 일하지 마. 정지 중에 일을 계속하거나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이에요. 자격 취소. 그다음 징역 기억나시죠?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되는 거죠. 중개법으로 증에 대해서 집행유예 먹어도 자격이 됩니다.
증증집죠. 오케이. 자격증진은 뭐예요? 금리빨 2개, 금리 둘, 서서 확인, 부하 기준 6개월, 3개월 싹 다 외우고 시험 나갔더니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맞추고 점수 받고 자신 따면 되니까. 그렇죠? 자, 기억에 자기의 성명을 이용했다. 이름을 쓰게 했다는 얘기는 자격증을 양도대여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양도대여는 간첩 포상금 대상이라서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오케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의 취소 맞지요? 자, 니은에 자취 되죠? 오, 맞아요. 징징집자 자취 되는 거 맞아요. 자, 이것에 소공이가 전제되겠죠. 장롱면허가 계약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을 전제해서 계약서, 다운 계약서 써요. 이중 계약서 들어간다. 자격 정지. 자, 리얼에 대상물 매매를 합니다. 금쟁이잖아요. 금쟁이니까 자격 정지. 다 맞네요. 정답 5번. 뭐 설마 다 맞겠냐?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정답 5번. 자, 25번 갑니다. 벌금 부과 개전. 이야, 이 문제가 그냥 형벌의 대상되면서 모두 골라라 이러면 될 거를 하우 벌금 부과 개전 이 뭔 말이래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 중에 징역 벌금 대상이 되면 찾아라 그 말이에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징역 벌금은 누가 때린다? 판사가 때려요. 과태료는 누가 때린다? 행정관청에서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 말이죠. 자, 기억에 시험 꼭 나옵니다. 무등록 중개업료. 왜? 간첩이니까. 간첩은 어떻게 처벌돼요?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벌금 걸려져 있죠. 벌금. 자, 니은에 부정등록 시험 꼭 나옵니다. 부정등록 절등치 플러스 3년 3천 간첩이잖아요. 간첩. 포상금 대상. 그러니까 3년 3천이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에 같은 시험구 안에다가 두 개의 사무소, 이중 사무소, 상등치 플러스 사무소 등록, 이중 등록이네. 이중 등록이니까 절등치죠.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리얼의 임시시설물, 이중 사무소네요. 상등치 플러스 1년 1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거죠. 벌금 있어요. 자, 부정광고 시험 꼭 나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래 개정된 거라 꼭 나올 거예요. 했던 거. 부정광고, 허위광고, 침해성 광고, 우려성 광고, 기만성 광고 다 얼마다? 500의 과태료.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이 과태료단 말이에요. 500이야 과태료. 과태료니까 벌금은 아니잖아요. 이건 등록관청이 때리는 거고, 예? 이거는 미엄은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등록관청이 때리는 과태료고 위에 기억, 니은, 디귿은 징역 벌금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곤란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X가 되죠. 정답 몇 번? 4번 정답. 4번 정답. 오케이. 26번 갑니다. 이행강제금. 야, 참. 이행강제금인데 방치 이행강제금 몇 프로 범위다? 10% 범위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쓰지 않아요. 쓰라! 이행명령 때리죠. 이행명령 때려도 안 써. 그럼 뭐 한다? 이행강제금 쓸 때까지. 의무기간 동안 쓸 때까지. 자기야 2년. 사업시행자 4년. 오케이? 대체할이 보존하고. 오케이? 의무기간 동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쓰지 않는다. 이행명령 그래도 안 쓴다. 이행강제금 몇 프로? 10%. 실거래가 기준으로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때리는데 부과기준 그대로 빵치했어요. 빵치 그대로 빵치하고 안 쓴다. 일빵 몇 프로? 10%. 임대 쳐요. 지가 안 쓰고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임대 쳤어요. 임대 7%. 무단 변경했어요. 허가받는 목적대로 쓰지 않고 무단 변경했어요. 5%. 기타 쳐요. 기타 둥둥 7%.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볼 거 없지 그냥 니은에 그죠? 빵치했다. 그대로 쓰지 않는다. 어떻게 10%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2번 정답이지. 2번 5. 자, 1번 질문. 행정문수주의입니다. 행정은 기본 문수주의, 행정사회, 행정행위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구두로 이행명령 때리진 않아. 구두로 안 해.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로. 석 달 이내 써라.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이건 수업 시간에 다루지 거의 안 다뤘던 질문인데
불복이 있다. 과태료 또 이행 강제는 맞았는데 불복할 때 이의 제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신고법 조문이 있습니다. 이거요.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두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X가 돼요. 3번을 찍었다. 2번을 왜 안 찍었느냐? 그에 대해서 답을 못해. 3번 찍었는데 2번을 왜 안 찍었냐 이 말이요. 방치 10%인데 그렇잖아요. 아이고, 자 그래서 3번 X, 자 4번도 X. 이건 많이 보던 거. 이행 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다. 올해 실태조사 나와가지고 안 쓰고 있었으니까 쓰라 그래서 올해 썼어요. 근데 작년에 안 쓴 거, 이미 때린 이행 강제금은 징수한다 안 한다? 올해 쓴다. 올해 거는 못 때리겠죠. 즉시 즉시 준시키는데 이미 때린 작년 것은 징수하겠죠. 자, 작년 것은 징수할 수 없다. X. 이미 때린 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X. 매년 한 번이에요. 1년에 2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1년에 한 번에 매년 한 번. 그렇죠. 한 번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빵치 10%. 정답 2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2번 찍었으면 그냥 점수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밑에서 고민하실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빵치 10%. 오케이. 정답 2번. 자, 27번 갑니다. 외국인 특례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그랬어. 자,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함부로 취득하지 마세요. 소유권 취득할 때 제한을 받는 거죠. 원칙은 신고하시고 예외적으로 허가받는데 허가구역 4군데,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오케이. 신고 3가지. 시험 꼭 나옵니다. 계약 이외에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666, 위반시 과태료 311, 계약으로 취득한다 60일의 신고, 취득 신고, 취득되는 신고,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 6개월, 국적이 바뀌어도 계속 보유하겠다 6개월, 위반시 과태료, 허가 위반, 외국인이 지킨, 둘 지킨. 시험 꼭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이라서 거래 신고를 30일 했다면 취득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군사 문화 야생 행태를 토지 거래 허가를 받다면 취득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시험 꼭 나옵니다. 반드시 한번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지. 자, 어쨌거나 자 기억해. 국제연합도 외국인도 안 맞지 뭐. 외국인은 한국 국적이 없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다 외국인이죠. 그럼 뭐 국제연합, 유엔이 한국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니은 일단 통과. 자, 이 니은이 조금 애매합니다. 통과. 비것에 외국인이 상속이다. 상속은 계약이 외의 원인이잖아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고 6개월 내에 취득 신고하는데 1년 내에 신고한다. X. 6개월 내에 신고. 자, 리얼. 상수원 보호인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구역, 군사, 문화는 야생적인데 상수원 보호 허가구역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옳은 걸 찾아라. 기억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얼은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디귿하고 리얼이 들어가는 건 다 지우시면 돼요. 디귿하고 리얼 들어가는 건 다 지우시면 돼. 디귿 X, 리얼 X니까 지우고 나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어. 그냥 1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1번 정답. 그렇죠? 디귿 X, 리얼 X. 디귿, 리얼을 제끼고 나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찍으시면 되는 것이고, 자, 니은은요, 이게 이 제기도 안 되는 것이, 니은은요, 만약에 2번 지문이 기억하고 니은이 나왔다면 이 제기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 니은 보십니다. 뭔 말이냐면 외국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거래식으로 갈 거예요. 30일 내에 매매계약 거래식으로 들어가면 취득했다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지금 X 처리해서 정답이 1번으로 처리가 됐는데, 자, 니은은요 어떻게 보면 맞는 지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외국인 취득의 특례라 그랬잖아요. 외국인 취득의 특례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매일 때 거래 신고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신고할 필요 없죠? 근데 요것은 해석을 할 때 외국인 특례만 물어봤다면 매매도 계약이니까
60일 내에 신고하는 사항은 일단 맞아요. 하지만 거래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매는 거래 신고를 하고 정려계약으로 취득했다면 정려는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 신고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매매니까 거래 신고를 하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이거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신고 제도 이 자체만 이 자체 한정해서 물어봤다면 매매도 계약이니까 60일 이쪽에 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니은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 5개 지문 중에서 기역 니은이 들어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으로 명확하게 팍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정답 1번 됩니다. 이 제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자, 28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옳은 걸 찾아라. 7년이 아니라 몇 년 기간 정해서 허가받아요. 몇 년? 5년. 5년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고, 자, 지정했습니다. 대국민 공고하면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5일. 5글자. 5일 후에 효력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2번 지문요. 시도의사가 허가를 지정합니다. 지정 절차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시도 안에 일부잖아요. 일부 지정할 때 시도의사 지정할 수 있는데 자유관할의 일부 지정할 때 인근 시도의사의 의견 듣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공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인근하고 관계없이 자기 시도 안에 일부를 지정하는데 인근한테 왜 물어봅니까? 인근한테. 그렇죠. 그래서 인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X. 재지정을 할 때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재지정이 아니라 그냥 지정이잖아요. 지정. 또 재지정할 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 현장,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 시도의사 의견 듣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2번 X. 3번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시도의사가 지정했으니까 대국민 공고를 하고 행정청끼리도 다 알려주죠. 행정관청끼리는 지들끼리는 며칠 내에 알려준다. 지들끼리 지체 없이 쭉 알려주는 거예요. 시도의사는 국장에도 알려주고 시군구청장에도 알려주고 시군구청장은 관할 등기수장까지 다 알려주죠. 지들끼리는 지체 없이 알려주죠. 지체 없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알려주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국장,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한다. 3번 정답. 4번 X. 자, 5번 면접 시험 날 때 됐다 했고 면접 죽어라이 18아이. 죽어 600 이하 토지 대해서가 몇 년이다. 600이 아니라 얼마? 180. 죽어라이 18아. 180 제곱미터 초과 시허가 받으니까 180 이하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특별 공고 없을 때 기준은 기준 면적은 뭐가 된다? 죽어라이 18. 180이 기준 돼요. 600 했으니까 X. 정답 3번. 나이스. 자, 됐죠? 넘어갑니다. 29번 문제. 자, 29번인데,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게 내면 되는 문제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내냐, 그 말이죠. 기간을 막 넣어가지고, 시간을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내고 있어. 물어볼 거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면 되지. 자, 폐업기간, 폐업했다는 말이 나오면, 폐업기간은 뭐다? 반성기간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갑돌이가 일을 하다가 개공으로 일을 하다가 폐업하고 다시 등록해요. 재등록을 해도 그분은 그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 자, 그래서 폐업 전에 사유에 대해서 재등록 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 자, 그런데 예외. 폐업기간. 문 닫고 반성한 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는 폐업 전의 일로 등록 취소할 수가 없고 폐업기간이 문 닫고 반성한 기간이 1년을 경과쳐가면 폐업 전의 일로 업무 정지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4번 보실게요. 자, 글자가 잘 보십니까? 4번에 갑이 중개법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날 한 달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됐거든요. 자, 2019년 3월 5일 날 폐업 신고했대. 문 닫았대. 문 닫고 12월 5일 날에 등록을 다시 했대요. 자, 그럼 폐업기간 보셔야 돼요. 폐업기간이 1년을 경과 초과했다면 예전 일로 여기서 업무정지를 못 때릴 거예요. 자, 근데 폐업기간이 지금 얼마나 됐대? 폐업기간이 2019년 3월 5일 날 폐업해서
2019년 그 해에 12월 5일 날 다시 등록했으니까 반성 기한이 1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1년을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반성 기한이 짧아. 반성 기한이 짧아요. 그러면 폐업 전에 이 사료 가지고 여기에서 업무 정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한 달의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4번 맞는 거예요. 그죠? 4번 5 맞는 거. 자, 5번 집은 갑이 중개법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날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 자, 2018년도 2월 5일 날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18년 3월 6일 폐업을 했다가 문 닫고 반성을 하다가 2020년 10월 16일에 다시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반성기한이 3년이 경과되었냐 그 말이에요. 반성기한이 3년이 경과 초과되었다면 폐업 전의 일로 등록 취소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반성기한이 몇 년입니까? 이게 3년이 초과 안 된 거죠. 다시 보시면 두째 줄에 2018년 3월 6일 날 폐업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다시 등록했으니까 지금 폐업 문 닫고 반성한 폐업 기한이 3년이 경과 초과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반성기한이 짧아. 그러니까 폐업 전의 사유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할 수가 있는 거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끝부분에 할 수 없다 했으니까 5번 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폐업 기한 그냥 1년 주고 3년 주면 되는 거를 왜 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헷갈리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은 X가 되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 2, 3번 다 X가 되겠는데 보실게요. 1번에 폐업할 때 국장에게 신고한다. 이 무슨 막말입니까? 폐업하는데 국장에게 왜 신고합니까? 등록 관청에다가 폐업 신고하시면 되고, 그죠? 자, 2번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이죠. 대집행. 등록 관청이 행정 대집행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하셔야 되는데 과태료 사유 500이야 100이 아무리 봐도 간판 철거 위반에 말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과태료 아니라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3번요. 갑이 정규법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한 달의 업무 정지를 처음 받았죠.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어요. 업무 정지 처분 효과 두드려 맞았잖아요. 딱 처분 딱 두드려 맞은 처분으로부터 1년간 보였다. 1년간 처분으로부터 1년간. 자, 그러니까 자, 언제 처분됐어요? 2019년 2월 8일 날 한 달 업무 정지 처분됐지. 그러면 최근 1년에 몇 번 오느냐? 카운트에 누적 정되거든요. 그 처분부터 1년간 생겨되니까 지금 현재가 얼마입니까? 현재가 언제냐? 2019년 12월 11일에 다시 등록했단 말이에요. 아직 1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처분한 날부터 1년간 승계되는 거예요. 그죠?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다. X. 소멸되는 것은 처분되고 1년이 지나야지 소멸돼요. 전과 기록이. 그래서 최근 1년 내에 몇 번 먹으냐 할 때는 승계가 되는 겁니다. 처분으로부터 1년간 승계. 앞에서 나왔던 것이 지금 또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승계되지 않는다. X가 되죠. 정답은 4번 정답입니다. 당일날에 물론 이제 오늘인데 그렇죠? 시험장에서 이거 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어쨌거나 좀 짧게 그냥 묻고 싶은 거 물으면 되는데 막 숫자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문 용어로 시간 개인식, 시간 먹으라 그 말이. 내용은 뻔한데 시간을 낭비해버려라 그 말이.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4번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30번 가겠습니다. 자, 30번은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죠. 개공감, 소공을 보존병 고용하고자 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자, 기업, 병, 보존이죠. 외국인이 된다. 그렇죠. 자, 니은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을은 소공인데 소공은 직무교육 안 받잖아요. 소공이 받는 것은 무슨 교육이다? 실무교육 받잖아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료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공이니까 실무교육 받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디귿 시험 꼭 나옵니다. 그렇죠? 고용신고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잖아요. 업무 개시 후 10일. 10일은 열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10일은 어떨 때 쓰는 말이다? 종료신고. 시험 꼭 나옵니다. 나왔죠? 그렇죠. 나오네. 자, 어쨌든 옳은 거 정답 1번의 기억. 31번 갑니다. 자, 31번은 명의신탁인데요. 이 명의신탁이 예전에는 안 나오다가 최근에 자꾸 명의신탁이 자꾸 나와요. 민법에서 나와야 될 거를 자꾸 우리 쪽에서 물어보래요.
계약 명시탁입니다. A 주식회사고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 갑과 명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개공 의뢰 중개로 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A가 누가 된다? 명의 신탁자. 요 갑이 누가 된다? 명의 수탁자. 믿고 맡길 테니까 네가 가서 계약을 해라. 계약 명신탁이 돼요. 계약 명신탁. 자, 둘이 했던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하고 수탁 사이에 했던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등기 넘어갔죠. 등기, 그 다음에 물권 변동. 자, 요것은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라 달라지는데, 매도인이 선이라면은 이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매도인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다 뭐다? 유효. 선의의 매도인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다 유효. 악이라면 무효가 될 게지만 선의일 때는 다 유효. 자,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얘가 선이면 등기 유효, 물권 변동 유효가 되니까 얘가 소유자 될 거고, 그죠? 소유자. 소유자가 제3자 정에게 처분했을 때 그때는 제3자는 그죠? 당연히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거고, 횡령죄가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제3자는 어쨌거나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 내용이었어요. 틀린 걸 찾아라 그랬거든요. 1번 지문. A하고 A 신탁자하고 수탁자 가압 사이의 약정은 병에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 맞죠? 병과 관계없이 신오이 수사한 뿌리 보험주의끼리 했던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명시탁 약정은 무효다. 1번 자, 2번 병은 누구죠? 매도인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 매매 계약에서 등기 넘겨주잖아요. 이전 등기할 때 비로소 이 약정을 알게 되었다. 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소유자는 병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판단 시점, 선악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하면 법률행위시입니다. 법률행위시. 자, 그래요.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행위시 기준이니까 매매 계약 당시 알았느냐 악이, 계약 당시에 뭘 하느냐 선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등기 넘겨줄 때가 기준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요 확인 판례가 민법에서 아마 확인 판례가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법률행위시가 기준되니까 매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등기 넘어갈 때 선이 악이냐 판단 기준이 등기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보실게요. 이번에 병 매도인이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말은 매매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는 얘기야. 매매계약 당시에는 선이 몰랐다.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선이니까 어떻게 된다? 등기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소유자가 누가 된다? 소유자는 병이 아니라 갑이 되는 거야. 갑.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됩니다. 소유자는 수탁자 갑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전 등기할 때 비로소 알았다. 그 말은 계약할 때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계약 당시에는 선이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간다? 수탁자 갑한테 가는 거예요. 병이다. 소유자가 병이다 했으니까 2번 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A. 신탁자는 갑에게 소유권 등기 넘겨할 수는 당연히 없죠. 얘가 소유자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악이라면은 얘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넘겨할 수는 없죠. 당연히.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소유권을 넘겨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 4번 갑은 누구죠? 수탁자. 갑이 X토기를 정에게 처분하고 등기 넘겨주면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 소유권 취득한다. 자, 5번 A와 갑의 약정을 병 매도인이 알지 못했다. 선의일 때 당연히 갑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도 O.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X. 오케이. 32번 갑니다. 서울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보증금이 10억이랍니다. 자, 우리 환산보증금. 상가에서는 환산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계약갱신요건이 포인트인데, 계약갱신요건은 주택임대차법에서 나올 확률이 많고요. 권리금 아니면 환산보증금일 겁니다. 했는데 환산보증금이. 그래서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 9억 이하일 때 뭐가 된다? 보호가 되는 거죠. 상가. 9억을 초과했다.
9억을 초과했을 때는 보호가 된다, 안 돼.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돼요. 다만 환산 보증이 9억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보호되는 거 대권 보호계 세표 그랬어요. 그러니까 9억을 초과했을 때 당연히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최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등기명 신체도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1년 보장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틀린 걸 찾아라 그랬거든요. 자, 보니까 3월 10일 날 사주 등록 다 했대요. 확정일자도 3월 10일 날 다 받았대. 그럼 일단은 대항 요구 가졌으니까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9월 초과한다 하더라도 대항력 인정해 주는데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뭐는 없다. 우선 변제는 없어.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 취득한다 했으니까 2번 틀렸어요. 2번에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잖아요. 보증금 10억이니까 9억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취득된다면 2번 X가 됩니다. 자, 대항력은요, 인사를 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주니까 1번 O, 2번은 X, 3번 갱신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할 거고 갱신 요구권 몇 년? 포함해서 10년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정답됩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9억을 초과했을 때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하는 거예요. 2번 X. 33번 갑니다. 주택임자 보호법인데 이 갱신 요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출제하시는 분이 갱신 요건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안 냈을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를 냈네요. 그죠?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O. 소명할 필요가 없다 틀렸어요. 소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비용 청구할 수 없다. X. 등기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등기 지정할 때 들어간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뭡니까? 그렇죠. 그거잖아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주니까 만약에 그냥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 못 받고 그냥 이사 갔다면 대항력 깨질 거고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 가버리면 우선 변제 깨져. 소액일 때 최우선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합니까? 임차권 등기 명의 신청해서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는 거예요. 등기해놓고 이사 가면 등기 자체에서 물권화가 되니까 등기에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까지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없었다면 등기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새롭게 취득되니까 등기해놓고 이사 가면 그죠? 기존에 있었던 권리 또는 없었던 권리가 유지되거나 취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그죠? 안전하게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요이 제도죠. 그래서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해놨느냐?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등기에 필요한 비용이나 등기 명령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을 다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 X. 자, 3번. 등기가 맞춰지면 대항력은 유지되겠죠. 우선 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X. 우선 변제권도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소액일 때 최우선까지 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된 후에 이게 중요했죠. 그죠? 명의에 따라 등기해놓고 이사 갔지요. 그럼 이 집이 비었잖아요. 그죠? 빈 집을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 세입자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이사 나간 사람의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 신청에 따라서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해놓고 나간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는 뭐가 없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 5번 되겠죠? 정답 5번 되고요. 자, 4번은요. 등기했으니까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4번 상실한다 했으니까 4번 X. 5번 정답요.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등기가 끝난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는 뭐가 없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정답. 등기 명령 신청제도 정답 5번. 5번은 반복된 거니까 아마 5번은 쉽게 찍었을 건데 1번하고 2번 지문이 순간적으로 좀 시간 먹었을 거예요. 어머나 좀 생소하네 이런 느낌. 하지만 5번이 워낙 명확하니까 5번은 찍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공통예상이 아닌 거 일반 중개계약서 전송중 서식 다 외우고 시험장 가신 거고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 요일표를 붙이거나 핵심 내용을 기재한다 공통사항이고 유의기한 원칙 3개월 공통사항이고 자 3번에 개공의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는 이거는 일반일 때는 없어요.
전속일 때는 있습니다. 전속일 때 일반하고 전속의 차이는 권리 의무 관계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다른 데도 의뢰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일반이 될 거고, 다른 데 의뢰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위약금 물어야 된다 하게 되면 전속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전속. 유효기간부터는 다 똑같아. 자, 1. 의뢰 의무상, 2. 가배 의무상, 권리 의무상, 3. 유효기간, 4. 중개 보수, 5. 손배 책임, 6번에 기타 약정, 서명 또는 날인. 그 다음에 이전용과 취득용, 이전용 로마자 1번, 이전용, 로마자 2번 취득용, 이전용 취득, 희망. 여기에는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건물입니다. 건물하면 건물 같으면 쏘면 연구용 건물, 토지는 쏘면 지지용 토지. 그 다음에 법상에 제한 사항들, 그죠? 소유자가 누구냐, 등기명이 누구냐, 의뢰가가 얼마냐, 이런 것들 좋은 거 알아봐 주세요. 희망.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 1회 상황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전속 쪽일 거예요. 일반에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을 X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비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 돌려주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것인데, 요 4번이 조금 그렇습니다. 4번이.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한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좀 안타깝다면 요거는 이의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의 제기 꺼리는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사항인데, 자, 일반일 때는요, 자, 전속일 때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우리 개공이가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확인 설명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일반일 때는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은 안 나와요. 다만 개공이가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때 의뢰인은 협조해야 된다, 이 말은 양쪽 다 나와요. 협조해야 된다. 의뢰인의 협조 의무는 양쪽 다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할 때 협조하세요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개공이가 성질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 문구는 전속일 때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일반일 때 그 문구는 안 나와요. 그럼 개공이가 정확하게 설명된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공통사항이 아니게 돼요. 일반에는 없고 전속에만 나오니까 공통기회사항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복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협조 의무, 개공이가 물건 설명할 때 의뢰인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협조 의무는 양쪽 다 있어요. 그때는 단수 3번만 정답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4번 지문은 어떻게 해석하냐, 요 문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제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중개보수 과다, 이거는 됐죠. 공통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공통사항이 아닌 것은 3번이 확실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은 이의제기할 수는 있다는 거. 요 정리해서 또 제가 이의제기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꼭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반영이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한 문제 차일 때는 절망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지켜봅니다. 자, 그럼 35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그 얘기죠. 자, 옳은 걸 찾아라. 국계법상의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신고할 거요. 신고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는데, 신고 사항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인고 부부 실제 있어 없어요? 없지. 인고비 실제 없죠? 자리 봤어요. 자금 조달 입쪽에. 자, 여기에 공법이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 공법이 안 나오잖아요. 공법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확인 설명사이고 설명서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에 관련된 내용,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이 정답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1번 그냥 O예요. 1번 그냥 O. 자, 2번 질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어쨌거나 이게 틀렸어. 투기과열지구는 금액 관계없이 자금 조달하고 입주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3억 이상일 때 들어간다. 3억 이상일 때만 들어간다. 뭐 어차피 틀려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결정적으로 자금 조달 누가 한다? 매수. 입주도 누가 합니까? 매수죠. 매도인이 나오면 안 돼요. 2번은 그냥 틀린 거예요. 자, 3번. 신고서 가격, 건별 가격이 있고 총가격이 있잖아요. 건별은 가까이 것. 그 다음에 총가격은 전체 가격. 가격 적을 때 공급계약, 얼마에 분양받았느냐,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 자, 얼마 분양받을 때 발코니 확장한 비용까지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재란이 없다 하면 틀려요. 3번은 우리가 반복 거의 안 했어요. 3번은 시험에 늘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1번이 워낙 맞는 거예요. 1번 O. 어쨌거나 2번은 발코니 확장 비용도 공급받을 때,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다 주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옵션 비용도 그냥 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란이 없다 하면 X. 4번 늘 보던 거 집선, 집합은 연면적이 아니라 전연면적이겠죠. 자, 5번에 거짓 신고 시험 꼭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말했잖아요. 혓바닥 잘라서 다소만 낸 데서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때린다 했어요. 요래를 신고 고발한 자는 때린 과태료 20% 포상금 주고 한도액은 1,000만 원. 그러니까 쭉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거짓말하면 혀 다소만 낸다 했어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X 하고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네. 과태료 자리에 벌금 자리에 과태료. 아까 앞에서 법령적 문제도 벌금 사유를 찾아내놓고 맨 밑에 과태료 하나 넣었잖아요. 허위 광고했을 때 500이야 과태료. 아, 그래요. 이분이 들어가셨네. 아우, 이렇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과태료든 벌금이든 내라 그럼 내면 될 거 아니오. 왜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냐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때리고 벌금은 판사가 때리고, 벌금 먹으면 전과자가 돼요. 전과자. 징역과 마찬가지로 벌금은 전과예요. 판사가 때린 거니까. 하지만 행정상의 행정과태료는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형사 전과는 안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이다 하면 X가 되잖아요. 네, 과태료. 정답 몇 번 낸다? 옳은 거 1번 정답. 자, 36번 갑니다. 경매 틀린 걸 찾아라. 와우. 1번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 경매 등기 후에 것은 뭐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경매 등기까지 다 있는데 뭐하러 그게 공사 들어갔냐? 충분했네. 자, 뭐하러 공사 들어갔냐? 유치권 낙찰자에게 대항을 한 뒤 경매 등기된 후에 경매하는데 압류효과까지 발생했는데 뭐하러 새 들어갔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는 안 돼. 그래서 경매 등기 후에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했던 거. 낙찰자가 책임이 있다. X. 1번 그냥 틀렸습니다. 2번 최보뺀. 아우 늘 보던 거. 최보뺀. 5. 3번 돈다 냈을 때 징글징글 본 거. 4번 재수 없을 때 제명하잖아요. 종전 매수는 참여할 수 없다. 보험저금 10%인 거 돌려받을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권리분석. 후순위 저당과 경매신 하더라도 모든 저당권은 소멸된다. 오, 맞는 거예요. 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니까 항상 소멸된다는 거. 늘 보던 거. 오케이. 1번은 늘 보던 거 아닌데. 아니, 1번도 늘 보던 거요. 경매 등 후에 거는 뭐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1번이 X가 됩니다. 37번 가실게요. 매신청 대리, 경매 대리 시험 꼭 나옵니다. 대리업자 할 수 있는 거 7가지. 업무 범위 7가지. 뽀뽀하자, 차차하자. 아이 그러지 말고 우선 입부터 마찰해보자. 뽀뽀하자, 차차하자. 아이 우선 입부터 마찰해. 차순이 나오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번에 사장님 직접 가야 됩니다. 3번 경매 보수 언제 받아요? 대금 지급 기한일, 대지기 기한일에 받는다는 거. 사무직 이전 신고 이도 시험 나올 때 있다 했어요. 그죠? 네. 이전 신고하면 중개업다고 대리업도 한다. 이전 신고하면 이전 신고 몇 번 한다? 2번. 중개업 이전 신고 10일 내에 이전 후 등록한청. 대리업 이전 신고 이전 후 10일 내에 이전 후 지방법원장. 오케이. 5번. 와, 우리 이거 백선 아주 이론 총률이 맨 마지막 지문이었어요. 맞죠? 5번. 대리업 업무 정지 한 달 이상 2년 이하지. 2년 이하. 6개월 이하. X. 단위가 이상하잖아요.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한 달, 2년이 이상하잖아요. 했던 거. 오케이. 5번 X. 이거 다 맞췄으리라 생각됩니다. 38번 갑니다. 와우. 확인 설명서 내가 있었시. 공통기재하는 거. 내가 있어서 공통기재하는 거. 그렇죠?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표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뭐다? 돈 문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뭐라고요? 사람. 자, 어쨌든 서식에 어디라도 들어가는 거 돈 문제, 거래, 예정가, 그 다음에 취득, 조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보수. 그렇습니다. 자, 권리관계 2가지 있어요. 그렇죠? 기본 확인사항 기재하는 등기부의 사항이 있고 또 세부 확인사항 기재하는 실제 권리관계 있잖아요. 자, 기억에 권리관계 내가 있어지 공통사항. 니은 삐삐 없어.
자, 디귿의 돈 문제. 죽어라. 단독으로 도배하다가 환장해서 죽어요. 죽어요만 있는 거예요. 자, 미음의 권리 관계니까 들어가겠지. 그렇죠? 기역, 디귿, 미음. 정답 몇 번? 3번 정답. 이거 맞추신 거예요, 이거는. 39번 갑니다. 자,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또 써먹었네. 주상복합인데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에 3개층 중에 1개층은 주택이래. 2개층이 상가래. 전체가 통으로 그려야 된대요. 전체를 뭘로 받는다? 복비를 상가로 봐야 되지, 상가. 복합일 때 주택의 면적이 반 이상일 때 주택으로 가는데 주택 면적이 반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가. 자, 매매하고 임대차 같이 했대요.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매매하고 을하고 병이죠. 자, 을하고 병입니다. 매매하고 임대차가 같은 물건에 대해서 동일 계획, 동일 당사자끼리 매매임대차가 같이 되면 임대차 못 받죠? 매매 받습니다. 결국 상가 매매 복비를 을과 병한테 각각 받는 거예요. 옳은 것을 못 얻었어. 기억해. 갑은 우리 개공이는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받을 수 있다고 각각 받죠. 뭐 그죠? 자, 니은 쪼레가 나면 안 돼요. 쪼레. 리얼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일 때 쪼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X고 리얼도 X가 되죠? 디귿 매매만 받는다. 맞죠? 상가라는 것이고 같이 되면 매매 받는다는 거예요. 정답 기억하고 디귿 정답 2번 정답 됩니다. 마지막 40번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걸 찾으라. 자,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식을 하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했나 봐요. 3개월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30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거. 해제 신고도 며칠? 30일. 위반 시 얼마? 500이하 과태료, 500 과태료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거 3개월이 웬 말이냐? X. 자, 그 다음에 2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유된 주택으로 실거래가 5억이고 매수인이 국가.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 아니죠. 국가하고 민간하고 거래하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신고해야 되죠. 국가가. 공동 신고 아니라 국가가 단독 신고하는 겁니다. 3번 정답. 어디다 신고한다? 시군, 구청.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구청. 자, 그래서 특별자치도니까 제주도죠. 제주도에 행정시 시장 계십니까? 제주시장하고도요. 제주시장 있고 서귀포시장 있죠? 당연히 시군구청 되겠죠. 3번 정답. 4번 개공이가 계약을 썼다는 얘기는 개공이가 중개한 거예요. 개공이가 중개하면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가 신고하시다. 개공이가. 그래서 개공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가 신고할 수 있다. X. 개공이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공이가 신고해야 한다. 자, 그다음 5번요. 신고할 때 개공은 신고 서명 또는 아래 하는 건 맞아요. 등록 관청에 제출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해야지. 등록 관청은 등록하는 거고 실거래가 신고는 신고 관청에 해야 되죠. 신고 관청에다가. 그래서 등록 관청에다 신고한다. X. 정답 몇 번이요? 3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보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거의 시간이 1시간 한 4, 50분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해설.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푸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풀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가슴이 저도 아픕니다. 근데 해설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봤던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렇죠? 거의 다 했던 거. 그러니까 멘탈을 강하게 딱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들은 받던 점수 받으셨어요. 다 합격했어요. 그렇죠? 근데 흔들리시면 안 돼. 막 꼬인 거. 이 문제가 지금요. 1번 문제부터 헷갈려요. 1번 문제부터 이중 소속 거기서부터 지금 지문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흔들리시면 이제 답이 1번부터 막 2개로 보이시고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초긴장 상태에서는 힘드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딱 멘탈을 딱 챙기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신 분들은 다 합격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법도 어렵고 다른 과목도 어렵대잖아요. 그죠? 중개법도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꽈가지고 그냥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2차가 아마 조금 좀 어렵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아마 평이 날 겁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과목은 그래도 이 과목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아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정확하게 챙겨서 반복되고 숙달되게 계시면 현장과 정신 차리면 이건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하나씩 뜻을 봤을 때는 모르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정답 지문은 다 이해되고 다 했던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두 문제 차이로 안 됐다 하더라도 중개법 공부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끝까지 강한 정신력으로 잘 버텨서 합격했으리라 이렇게 믿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되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돼. 문제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푹 쉬시고요. 고맙습니다.